네, 오늘 장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떠한 이슈에 우리는 주목해야 될까요? 전략에 대한 힌트도 가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시간은 두 분과 함께 하는데요. 먼저 한 분 소개해 드리면서 시작 먼저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타 하창한 본부장님 먼저 나와 계십니다. 인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먼저 시작을 바로 할 텐데요. 1위부터 5위 키워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5위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전반에 대한 이야기 해볼 겁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슈 가지고 포스코 강하고요. 에코프로 바닥 잡아가는 건가에 대한 기대감이 또 한 번 몰리는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외롭지만 외롭지 않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5번째 가장 낮은 곳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시청자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이슈가 2차 전지거든요. 네네. 궁금합니다. 지금 뭐 포스코랑 에코프로 저희가 다른 이슈로 묶여있긴 하지만 일단 빨간불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라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어떠하게 지금 오후장을 해석하면서 바라봐야 되는지 일단 힌트 먼저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포스코 그룹주가 사실상 연관될 수 있는 산업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하나만 움직이면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이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사실 트리거는 물론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이 좋았던 게 너무 많습니다. 뭐 블루 아모니아부터 시작해서 뭐 인터내셔널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 오늘 같은 경우는 또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또 나왔고요. 그다음 또 스틸리온이 또 사우디 관련된 사업 기대감이 또 부각이 되면서 또 급등이 나오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 뭐 리튬 관련된 부분들도 있었고 해서 굉장히 좀 좋은 이슈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최근에는 포스코 스틸리온이 가장 강력한 상승 트리거를 만들었고, 오늘도 뭐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이 나왔다가 좀의 차익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렇게 포스코 그룹주들이 올라가 버리니까 거기에 따라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좀 투심이 개선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2차 전지 쪽이 섹터를 시장을 주도를 할 때 뭐 에코프로 그룹주가 상승력이 유지가 되기 시작하면은 뭐 기타 포스코부터 시작해서 연관되는 산업들이 다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전에도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좀 8월 달 쪽에 특히나 이제 장비 쪽을 좀 많이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그 사이에서 장비주들의 주가 추이는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장비의 범위가 상당히 좀 크지만, 좀 제가 강조를 드렸던 자동화 부분에서는 주가가 오히려 한 20% 이상은 좀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내에서도 이런 이제 리튬에 대한 가격 변화들로 인해서 이제 판가가 하락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도 없잖아 있고, 이제 Q단에서의 좀 이런 성장 기조가 얼마나 유지가 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뭐 장비 증설이나 이런 기대감이 있는 쪽에서는 여전히 그렇게 뭐 나쁜 흐름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 나눠서 섹터를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추가적인 데이터는 당연히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만약에 조금 뭐 산업 자체는 상당히 앞으로도 향후가 전도저망하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런 추이나 데이터의 변화에 따라서 방향성은 좀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이제 포스코 쪽은 뭐 철강에 대한 기대감들, 또 재건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붙어주게 되면서 좀 이슈화가 됐었고, 그게 이제 전반적인 2차 전지로의 수급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저희가 포스코 그룹주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이쪽을 봐야 되는 건가요?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에는 포스코 스틸리온이 가장 화력을 뽐내고 있는데, 네네. 이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의 순환매를 활용할 만할까요? 아니면은 다른 뜻으로 포스코 그룹주를 바로미터로 활용을 해야 될까요? 뭐 두 가지로 다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포스코 그룹주가 가지고 있는 그 매력적인 포인트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철강적인 부분에서 오늘 리포트 확인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목표 주가를 상당히 좀 높게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이전에도 한 5, 6개월 정도, 한 3, 4개월 정도 전에 이제 신스텔이라는 종목도 이제 사우디라든지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이 시작이 되면 뭐 굉장히 큰 규모의 철강에 대한 수요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좀 급등이 나왔었고, 이게 금요일장에서도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철강주들이 상당히 좀 강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일단은 묵직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이슈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서는 상당히 좀 매력적이고, 뭐 사실상 이런 그룹주들이 이 원자재를
들고 오고 거기에 따른 뭐 수직 계열화 부분도 상당히 좀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룹사별로의 좀 시너지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뭐 전반적인 이런 대회에 엮여 있는 산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뭐 지금 당장 좀 선택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뭐 포스코 그룹주를 좀 중심으로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봐주세요. 이전에 2차 전지 흔들릴 때부터 본부장님께서는 장비주에 대한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향 종목은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쪽은 변동성이 좀 있는 쪽도 있고 차곡차곡 올라온 쪽도 있고 그런데 좀 대장주격은 그럼 지금 전체적으로 위치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평가를 좀 받고 싶어요. 바닥권 다지기를 하고 있는 게 어떤 쪽 기준으로 볼까요? 에코프로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게 봐도 될까요? 에코프로는 일단은 조금은 더 시간을 두고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지수 편입에 따른 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부분들과 향후 이제 토제단으로 또 넘어가서 시장을 주도하게 되면 뭐 단연 에코프로 그룹주가 선두로 치고 나가겠죠. 근데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제 탄산리튬에 대한 뭐 하향 조정화 얘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전보다는 전기차 출하량에 대한 이런 데이터의 양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뭐 각종 보조금부터 시작해서 사실상 우리가 이제 주가가 상승력이 나왔을 때 조금 외면했었던 이슈들이 지금 좀 부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Q나 P가 동시에 뭔가 확실하게 좀 턴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에 반면에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발 이런 이 증설 관련된 이벤트가 있는 쪽은 오히려 수주 잔고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고 실적 데이터가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전동화 관련된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하고 있고 항상 코인테크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2차 전지 쪽에서 강력하게 조정이 나왔을 때 물론 일부에서는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전 저점 대비했을 때는 이게 31,000원, 32,000원대에서 지금 4만 원대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주가의 상승력은 이전 다른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보다는 조금 좋았다. 그리고 뭐 9월 중에는 뭐 42,000원대까지 올라갔으니까 상방은 뭐 30-40%까지도 나왔었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가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긍정적 모멘텀 장비주에 대해서 리뷰를 좀 받아봤고요. 그리고 전체 포스코 그룹주는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는지 그리고 에코프로 기준으로는 조금 더 이슈를 찾아서 바닥을 다지는지 확인해야 된다라는 조언까지 2차 전지 전반에 저희 조언 받아봤습니다. 화면에 나오셨습니다. 박근영 부장께서 오셔서요. 저희 추가적으로 인사 나누고 4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한 번 함께해 주실 파트너 IBK 채권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과 계속 같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느라 바쁘셨죠, 부장님? 아닙니다. 네. 바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숨 돌리실 시간 좀 들리느라고 2차 전지 질문을 따로 안 드렸습니다. 4위 열고 부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우크라 재건부터 중동 기대감까지. 궁금한 부분은 이걸 테마단의 영역이 다시 부각되는 과정에서의 이슈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돈 되는 쪽이 큰 돈이 들어오면서 움직일 쪽이 이쪽이라서 움직이는 건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이슈를 안고 있거든요. 우크라발 이슈도 그렇고 네옴시티도 그렇고 지금부터 볼만한 모멘텀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매력도에 대해서도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뭐 시장에서 이제 재건 관련주라고 이야기되는 테마주들은 뭐 사실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뭐 좋다, 사라 뭐 말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뭐 삼부토온을 포함한 여러 가지 유신 등 뭐 이렇게 재건주들 테마주로 엮이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적단으로 봤을 때 그 회사들이 정말 실적이 좋아질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 쪽에서 본인들이 돈을 대고 우리 쪽에 뭐 어떤 업체들에게 돈을 주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원을 하든 유럽 쪽에서 어떤 펀드를 통해서 지원을 하든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다른 뭐 글로벌 다른 국가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뭔가 재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돈이 되는 사업일지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나라가 돈을 지급하고 한다면 이거 우리나라가 정말 도움이 되는 건가?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재건에 관련된 부분도 네.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근데 그 뭐 재건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꽤 많은 테마주들이 꽤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에서 뭐 쉬어주니까 뭐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어불성성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수급에 의한 테마성 급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차치하고요. 그러면 재건 관련된 부분들 가운데 뭐 전부 다 그러면 그렇게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느냐?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게 왜냐하면은 지금 전력기기라든지 그다음에
건설기계 쪽은 재건 쪽으로 약간 엮이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글로벌 분위기에서는 건설기기와 전력기기 쪽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부분을 차치하고 완전히 떼내고 보더라도 북미 쪽과 중동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원국과 관련된 쪽에서 건설기계와 전력기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엮는다기보다는 실질적인 건설기계나 전력, 변압기 이런 쪽은 그냥 글로벌리 어떤 인프라 투자 관련된 확산세에서 결국은 실적을 가지고 주가들이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굳이 재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싫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건설기계만 본다면 아마 이제 첫 번째 전력기기는 7월에 이어서 8월에도 미국의 변압기 PPI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사상 최고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변압기 관련된 PPI가 사상 최고치 신고가가 나왔다는 것은 변압기 쪽의 인프라 투자 관련된 굉장히 강한 수요와 그다음에 법안 집행과 관련된 투자가 이루어진다 보는 상황이겠죠. 두 번째는 건설기계 부분인데 약간의 그 3분기 수익성 하강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3분기 들어가면은 프로모션이 조금 들어가고 비용단에 대한 이슈가 약간 있다는 이야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마진율이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약간 3분기에 2분기보다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박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선진시장이 이끌고 있는 건설기계 업황이에요. 지금 굴삭기 가동 시간은 지금 유럽이 7월에 전년비 플러스 반전도 했고요. 북미 같은 경우는 4개월 만에 또 플러스 반전 전년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수출 데이터에서는 북미가 41%나 증가를 했죠. 유럽이 약간 쉬어가면서 11% 감소를 했지만 선진시장은 북미와 유럽을 합히면 어떤 강세는 3분기에도 지속되고 있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신흥시장 같은 경우는 자원국을 대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플러스 반전을 유지하고 있는데 신흥시장이 약간 26% 약간 부진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려가 좀 있는데 사실 인도 같은 경우는 3% 플러스가 나왔고요. 자원국은 마이너스 16%입니다. 남미가 좀 부진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러시아 같은 경우도 약간 제재를 우려하면서 상반기에 약간 건설기계 사재기가 좀 있었거든요. 이 부분도 약간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빼고 나면 다른 쪽은 중동 같은 경우도 24% 증가를 하고 있죠. 네옴시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중동 쪽에 건설기계 업황 관련된 수요가 상당히 높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3분기 수출이 전년비 90%나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수치인데요. 기저효과 때문이죠. 근데 전반적으로 현대건설기계나 현대인프라코어의 중국 매출 비중은 이미 각각 5%하고 8%에 불과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 50%, 60% 정도가 중국의 비중이었다면 이미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인프라코어의 중국 매출 비중이 각각 5%와 8%로 현저하게 완전 바닥권까지 내려와 있어요. 기대감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중국 쪽의 수출이 YY 90% 증가하는 걸 좋긴 하겠지만은 매출단에서는 일부 도움되는 플러스 알파로 생각하시되 근데 중국 지표가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아예 없는 지표만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중국이 더 나빠질 게 없고 하반기 이후 인프라 쪽에 중국이 좀 개선세가 된다면 확실히 플러스 알파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피크아웃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피크아웃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계절성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데 3분기가 다소 영업이익이 좀 빠지는 계절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을 대비한 하반기에는 현대건설기계가 상반기 대비 하반기가 51대 49로 비슷하고요. 현대인프라코어도 상반기와 하반기가 52대 48로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계절성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죠. 그 성장이 끝난다 하더라도 수출 대에서 피해 효과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스프레드 그러니까 원가 상승과 판가 인상이 있는데 2분기에 스프레드가 2.6%포인트로 판가 인상이 훨씬 더 높게 나왔고 원가 상승분을 오버하는 부분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 물량에서도 가격 인상 효과가 확연히 나타나 있어서 아마 실제로는 굉장히 스프레드도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이 끝난다 하더라도 지금 건설기계는 PER 밸류에이션 10배 정도까지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글로벌 피어 그룹들의 PER이 15배에서 20배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타겟 프레스를 보더라도 두산바켓하고 현대인프라코어가 지금 PER 6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10배 정도까지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현대건설기계는 조금 주가가 PER이 약간 더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현대인프라코어하고 두산바켓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PER 6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현저하게 저평가 매력이 아직은 있다는 점에서는 건설기계와 변압기 쪽은 그래도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끌고 가셔도 괜찮은 영역에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펀더멘털이 단단한 쪽, 실적에 대해서 무언가 확신을 줄 수 있는 곳에서 추가적인 모멘텀을 볼 수 있는 것이다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재건 관련 모멘텀 그리고 네옴시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오후장에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가 조금 작은 테마단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오프닝에서도 초전도체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하부창한 본부장에게 하나만 좀 질문을 여기서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이야기가 물론 준비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게 궁금해요. 반도체에 대해서 무언가 확신이 부족하면서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진다면 지금 재건 관련주의 들썩임이 나오는 것처럼 초전도체가 들썩이는 것처럼 테마단으로의 조금 더 강력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마침 저희 FOMC 또 추석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막 늘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지금 당분간은 그런 상황이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채권 가격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좀 불안감을 좀 느끼신다면 아마 대형주 실적이 실질적으로 나오는 쪽으로 또 일부는 가겠죠.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 변압기라든지 이런 쪽은 지금 계속 흐름이 나쁘지 않잖아요. 그런 쪽을 제외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테마성 장세가 좀 유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오전장부터 정말 수많은 좀 테마들이 많이 나타나고 네. 있는데 일단은 사우디나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군들이 각각 나눠서 지금 급등력이 나오고 있고요. 또 스타링크가 이제 국내 본격 이제 상용화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또 5G, 6G 관련된 종목군들도 대거 상승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초전도체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급등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오늘 교육주 같은 경우도 이제 AI 쪽에 대한 이런 교육도 시스템에 대한 수출 이벤트가 나오면서 교육주들도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다음 주 미국도 이제 방문을 하는 사이버 보안 관련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오늘 모니터랩부터 시작해서 또 일부 보안주들이 또 굉장히 좀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기조들이 지난주부터 연속성 있게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인 주요 이벤트가 있는 쪽에서 연관주들이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외적인 이런 굵직한 이슈들에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일단 추석 연휴를 앞둔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아마 변동성이 좀 심하고 또 이제 일부 현금화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아지면서 거래대금 자체가 좀 그러니까 이때까지 역대적으로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 한 6대4 비율이긴 한데 네. 이게 이상하게 실제로 투자하면은 체감적으로는 상당히 안 좋았어라는 기억이 좀 많이 배기거든요. 그리고 연휴 기간이 또 짧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이슈들이 또 부각이 될 수 있고 또 FOMC나 이런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러한 기조가 조금은 더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키워드 열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추가적으로 본부장님과 질문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 헤드라인은 이겁니다. TSMC발 돌발 악재 조정 길어질까 궁금한 게 반도체입니다. 그러면은 앞서 테마주 본부장님 설명해주고 계셨잖아요. 이어서 그럼 포인트를 이 관점에서 드리고 싶어요. 반도체에 대해서 기대감이 정말 컸다가 그러면서 네. 테마주가 주춤했었잖아요. 그럼 지금 이렇게 TSMC발 악재가 나온 자리에서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챙기고 위축된 시선을 보내고 테마주 장세가 이어진다는 힌트 주셨으니까 그쪽을 활용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지나가는 바람으로 테마를 보고 반도체를 더 집중해야 되는 건지 이게 헷갈리거든요. 어떻게 전략 구사해야 돼요? 이거는 확실히 나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상 이제 시장이 테마주 위주로 돌아가는 시장이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 펀더멘털 위주로 좀 움직이는 시장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은 단연 좀 이슈나 모멘텀이 더 부각이 되는 시장이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상 이거를 쫓아다니면서 매매하시는 거는 정말 너무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좀 소개해드린 것처럼 산업적인 성장이 나오는 기업들은 이렇게 이슈나 테마들이 조금 움직이는 이런 시장에서도 충분히 우상향을 해왔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색조 ODM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변압기 쪽도 그렇고 실적이 찍히는 쪽 그리고 산업이 성장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쪽은 흐름들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일부 눌림목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속적인 좀 우상향들이 최근에 꽤 오랜 기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펀더멘털 자체가 아예 소외되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충분히 기회를 일단 마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TSMC 같은 경우는 사실상 조금의 우려감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은 이 인터뷰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하이엔드 장비에 대한 일부가 좀 연기가 된 거고 일단 단기적인 관리 문제 좀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발표가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반도체 쪽에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 쪽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라도 일단 재고적인 부분에서의 데이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점, 디램과 낸드에 대한
대한 이런 현물 가격도 좀 개선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업황에 대한 턴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정도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반도체가 일부 시간이 좀 더 지연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뭐 엄청나게 위축이 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해서 운영 기간을 조금 더 넓게 잡으시고 보수에 대한 이런 매수 전략 자체만 조금 더 밴드를 넓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기간을 조금 더 여유롭게는 잡아야 되는 그쵸, 시점으로 포인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궁금하시죠? 부장님과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추석 전까지를 기준점으로 봤을 때가 궁금해요. 당분간 이렇게 지지부진한 형태가 이어질지, 왜냐하면 매크로 측면에서 저희 FOMC도 앞두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네. 추석 연휴가 길기 때문에 그런 시선에서 본다면 지수와 연동해서도 어떤 흐름일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포지셔닝 하면 좋을지 조금 부탁드려요. 네, 뭐 시장이 조정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코스피 기준 2,520, 2,530 정도 수준이면 지지 라인이 있습니다. 뭐 그 다음 지지 라인이 2,470 정도인데요. 뭐 2,500 그렇게 깨지기가 만만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연휴가 길기 때문에 그 전까지 뭐 활발한 매매보다는 지금 FOMC를 앞두고 이제 좀 경계감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지난주에 중국 소매 판매나 여러 가지 지표들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거 보면 일부 이제 시장이 좋지 않지만 경기 민감 업종들이 그래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올라온 이후에 조금 조정이나 쉬어가는 국면이 될 수는 있겠지만 뭐 내년을 바라보고 결국은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이클 업종으로 봐서는 지금 굉장히 좋은 국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레거시 제품 관련해서 지금 가격이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제품 가격이 지금 오늘도 대부분 제품들이 상승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현물 가격이 지금 올라오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디램과 낸드가 지금 올해 안에 가격 조정이, 상향 조정이 되고 있고, 디램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내년이 상승폭이 훨씬 더 크고요. 낸드도 따라가는 모습인데요.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시티그룹에 이어서 지금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 목표 주가를 75달러에서 8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수요와 가격에서 환경이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비티크로스라든지 가격 전망을 상회할 전망으로 일단 목표치 관련된 부분을 내놨고, 더군다나 지금 제목이 어땠냐면 How bad this could be, 그러니까 얼마나 더 나빠질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동론에 대한 부분, 숫자는 올라갈 것이고 주가도 움직일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협회 같은 경우도 셈이라는 협회가 있는데, 이쪽에서도 2024년 반도체 장비 투자가 올해 대비 15% 증가할 것으로 또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레거시 제품을 포함한 디램이나 낸드 가격도 올라가는 부분이고, 장비 투자도 내년에 올해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사이클 산업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안 좋을 때 사야 되는 거죠. 3분기에 일부 장비주들, 소재주들 적자가 좀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주가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좀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급락 사태로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시장은. 그래서 지금은 전공정 관련된 장비까지도 봐야 된다 이야기 나오는데, 전공정까지 같은 장비 같은 경우는 리드 프레임이 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장비 투자액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려면 결과적으로 지금 9월에서 10월 정도에 장비 투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올해부터 가격이 올라가면 내년에는 아마 출하량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올해 9월에서 10월에는 장비 활주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업황 회복 관련해서는 실적이 이번 3분기가 마지막 바닥 저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뭐 업황과 상관없이 R&D 지출 유지라든지 업황의 고정비 비용이 일단 들어간다 본다면 매출이 줄어들면 일시적으로 적자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소부장이 적자가 나온 것은 3분기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메모리 업턴에 있는 부분에서는 가격이 올라온 게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업황이 후행하는 3분기 실적이 쇼크로 나온다 하더라도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지금 선단공정 투자까지 나온다. 근데 최근에 후공정이나 시스템 반도체 관련 쪽은 주가가 꽤 올라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어느 정도 조금은 단기적으로는 좀 와 있는 상태이고요. 내년에 업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밸류가 올라가는 부분들은 시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 선단공정 같은 경우는 전공정은 별로 모르지 못했죠. 근데 지금 레거시 제품이 올라오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주식을 보면은 주성엔지니어링, 유전테크, 전공정인데 사실은 후공정하고 별로 상관이 없지만 최근에 따라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보이고 있고요. 네페스라든지 두산테스나 이쪽도 견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웨이퍼 투입량 감소로 원가가 상승하면서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선단 공정 내에서도 결국 텍 마이그레이션, 그러니까 기술적인 이전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미세화 공정에 대한 선단 공정 투자가 되는데,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14나노대인 1A, 그 다음에 12나노대인 1B 디램 투자가 본격
본격화되는 게 확인되고 있고 장비주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공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공시가 한 회사가 나왔죠. 그래서 결국은 낸드나 디램 쪽에서 단기적으로 올라온 부분들이 가격적인 부분도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약간의 낸드보다는 디램의 노출도가 좀 많은 장비주들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선단공정 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진테크라든지 주성용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HBSP 이런 종목들 관련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관심을 다시 한번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길게 본다면 지금 어차피 지금 후공익단이 좋아진다고 보면 HBM의 핵심은 뭐죠? 2.5D 어드밴스 패키징 또는 3D 패키징 또는 그 외에도 그 TSV라는 어떤 그런 기술, 그 다음에 우리가 HBM 쪽에서는 본딩 기술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그런 중심의 단어를 가지고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놓고 본다면 하반기 이후에 내년에 물량 증거로 봤을 때는 상반기에는 하이닉스가 굉장히 잘했고요. 하반기 이후부터는 지금 모멘텀이 들어오는 게 삼성전자 쪽에 HBM이 이제 시작된다. 이런 부분에서 좀 늦지만 삼성전자 밸류 체인에 있는 종목들 뭐 TFL이라든지 프로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 부분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많이 나온 상황이긴 하지만 부장님 말씀해 주셨죠. 더 나빠질 게 없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메리트를 봐야 될지 설명 받아봤습니다. 속도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2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나빠지는 쪽에서 이제 역시 좋아지는 쪽으로 향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포인트만 좀 짚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중국 소비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담아보도록 할게요. 부장님 연결해서 가도록 할게요. 저희 이쪽도 이제는 뭐 좋아질 일만 남았다. 숫자 0에서 플러스가 되는 중이니까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국경절 연휴 이야기와 함께 많이 찾는다라는 헤드라인은 가득합니다.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요. 만약에 소비를 포인트로 한다면 지금 딱 이것만 봐야 된다.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뭐 일단 중국인들이 빠르게 들어오고 있어요. 저희도 이제 여의도에서 현대백화점에 뭐 잠깐 이리서 가보면 지하층이라든지 가보면 실제 중국 분들 포함해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네. 많습니다. 명동 쪽에 나가면 더 많이 이제 좀 느껴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카오 같은 경우도 8월 중국 본토 노선 회복률이 77%까지 도달했고요. 동월 방문객 수와 카지노 수가 아마 거의 70% 중반 정도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올라오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는 아마 중국 인바운드가 좋든 싫든 한 200만 명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면세 같은 경우는 메이저 면세점 업체들이 결국은 이제 인천공항 임차료가 부담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수익성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개별 여행객 수요 증가 때문에 이게 FIT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개별 여행객이 많이 들어오면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 보따리상 같은 경우는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나 이런 것들 나가기 때문에 이익률이 상당히 좋지 않은데 개별 여행객 수요 증가가 상당히 좀 협상력 우위에 갈 가능성이 면세점이 좋습니다. 시내 면세점 영업이익률이 중장기로 봤을 때는 거의 9에서 1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보따리상이 들어오면 거의 한 자리 숫자 초반 정도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호텔신라 영업이익도 2019년 수준 대비해서 아마 1,000억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높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도 월 평균 수수료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아마 2019년에 이미 상회하는 숫자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이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화장품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뭐 우리가 클리오라든지 여러 가지 중소형 브랜드들 그리고 중소형 인디 브랜드가 좋으면 뭐가 좋죠? ODM사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국 코모나 코스메스 같은 경우도 봐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뭐 VT 같은 경우도 오늘 뭐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지만 일본이나 국내 수요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인디 브랜드가 좋은데요. 더군다나 지금 확실하게 좀 이야기되는 것이 뭐죠? 미국 화장품에서 미국 쪽에서 수입하는 화장품 가운데 한국이 1위를 또 달성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지금 MS가 높아지고 있죠. 일본도 최근에 프랑스를 제치고 아마 굉장히 오랜만에 한국이 일본 쪽에서 수입되는 화장품의 1위를 한국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과 미국 시장이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서 한국 점유율이 계속 20% 이상 미국 화장품 수입이 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거기에는 인디 브랜드와 중저가 브랜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얼타뷰티와 같은 미국 쪽의 유통 채널에서 그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인디 브랜드가 좋으면 ODM까지 좋아진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화장품 관련된 우리가 특정 화장품 브랜드 특히 이제 조선미녀 같은 것도 좋은데 그러면 어디죠? 신림쿠토와 같은 유통사도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더군다나 미국 사람들은 스킨케어에 기본 스킨케어를 잘 안 쓴대요. 근데 이쪽에서 MS가 많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쓰기 시작했고 선크림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국내 화장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더군다나 웨인 카지노 같은 경우도 특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이미 2분기에 일본과 기타 VIP 드랍액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이미 기록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까지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롯데관광개발도 제주도 무비자 입국과 1,600개 호텔룸 캐파 기반으로 3분기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파라다이스나 롯데관광개발까지도 보셔야 된다는 점에서는 중국 소비주들 중에서 좀 집중적으로 좀 볼만한 종목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스터디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볼만한 종목은 분명히 있는 섹터군요. 여러 가지 모멘텀 정리해드렸고요. 저희 벌써 마지막 키워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게임입니다. 오늘도 시간 빠르게 흘렀습니다. 저희 위메이드 오늘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마지막 키워드는 하창한 본부장님과 이야기해 볼 겁니다. 본부장님 어떤 성격인지가 궁금해요. 사실 게임주의 시간인가 싶었는데 넷마블, 네오위즈 그리고는 좀 변동성이 심한 모습이라서요.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게임주에 대해서 공략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건지 분위기가 저가 매수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건지 궁금해요. 일단은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좋은 호재가 나오더라도 사실상 좀 단기적인 상승에 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주가 자체가 워낙 오랜 기간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나 실질적으로 실적이 이제 턴이 기대가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인 넷마블이 그래도 조금 이렇게 상승력이 나왔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2, 3거래를 인해 빠르게 다시 눌려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게임주들이 분명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최대 성수기고 지스타부터 시작해서 아직도 전국 전 세계적으로 좀 이벤트가 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기간 때 신작의 출시가 지연이 된 것들이 너무나도 큰 타격이다. 그리고 그때 워낙 조금 성수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플레이라든지 이런 야외 활동에 따른 부담감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MMORPG나 이런 특정 게임에서의 흐름들이 나쁘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이전보다는 그런 이제 블럭 쌓기를 하기에는 업황적인 부분에 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좀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종목에 한해서만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은 이 업종에 대한 투심이 워낙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전략으로 보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도 위메이드가 이슈를 안고 있지만 윗꼬리가 달렸거든요. 일단은 그러면은 이 연속성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라는 뷰로 보는 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바닥권에서 만약에 좀 급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빠르게 좀 단기 차익을 실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눌림 현상이 나왔을 때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슈에 따라서 접근 대응 방법을 좀 달라야 되긴 하겠지만 이게 워낙 오랜 기간 동안 눌림목이 형성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위메이드도 그렇고 일부 게임주들 다 보시면 웬만하면 윗꼬리가 많이 달리거나 아니 급등 이후에 빠르게 차익이 나오면서 제자리 돌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업종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이 섹터에서 좀 탈피하고 싶으신 분들이 조금은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업계가 좀 더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키워드 게임즈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 랭킹5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IBK 투자증권영업부 박근영 부장, 헤르메스다 하창한 본부장 두 분과 함께 시간 오늘 꾸려봤습니다. 두 분 모두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